일단 제목은 1차 함수인데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지금 처음 배워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명칭 자체를 처음 배워서 그렇고 사실은 함수의 일부를 좀 배우긴 했어요.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 예전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했던 것 중에 정비례, 반비례 기억하시나요? 정비례가 뭐였을까? 어떤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냐면 x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돼. 그때 y값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관계가 바로 정비례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x랑 y 이렇게 놔볼게. x가 2일 때 y가 뭐 5다. x가 3일 때 너무 싫다. 다른 걸로 할게요. 속력이 x고 시간이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속력과 시간 x랑 y로 표현할 거고 얘네를 뭐라고 했냐면 변수라고 했어요. 변수.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거는 딱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수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생님이 속력하고 시간으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거리를 표현할 때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데 지금 반비례를 얘기하고 있었네요. 정비례 예를 뭐를 들면 좋을까? 반비례를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쉬운 예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냥 간단한 거. 한 상자에 귤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상자에는 20개, 세 상자에는 30개 이렇게 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례 관계예요. 상자 수가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늘어날 때 그때 이제 이 귤은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돼요. 이거 어때 얘들아? x값이 2배가 되면 y값도 똑같이 2배가 되고 x값이 3배가 되면 y값도 똑같이 3배가 되는 이런 관계, 이런 거를 정비례 관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가 선생님이 아까 한 거속시 그게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이제 뭐 반비례 관계도 이제 대략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귤이 24개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 수 x, 한 사람이 받는 1인당 귤의 수가 y.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귤 24개 다 가져가지. 그래서 24. 사람이 2명이 되면 귤을 각각 12개씩 가져가요. 사람이 3명이 되면 귤을 8개씩 가져가요. 이건 어때요? x값이 2배가, 3배가 될 때 y값은 어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되고 있지. 이런 관계가 반비례 관계였어.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중에 우리 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특히 1차 함수는 여기서 다뤘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 중에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얘들아 정비례 관계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렇게 직선으로 어디를 지나야 돼요? 꼭? 0점? 원점을 꼭 지나요. 이렇게 되는 직선으로 그려졌고 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조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있지. 그게 바로 1차 함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제 1차 함수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 관계는 그래프 기억하는 사람 복습하는 중이야.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이제 교과서에는 매끄러운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이던지 아니면 얘네가 이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의 위치에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한 쌍이던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였거든. 이 중에서 우리는 1차 함수 이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례 관계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비례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진화돼서 이제 1차 함수랑 관련이 생긴다라는 거야. 자, 먼저 1차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가 먼저 뭔지 알아야 돼요.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두 개의 관계가 그냥 아무 무작위한 관계가 아니에요. x랑 y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인데 x의 어떤 하나의 값이 정해져 그때 y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뜻입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 값이 정해질 때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하냐면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함수라는 것을 이제 기호로 표현할 거야.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함수가 영어로 뭐예요?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아, 맞죠. 이게 함수를 영어로 한 거예요. 뭐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함수도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앞글자 f를 사용해서 함수는 앞으로 이제 f라는 게 들어가는 어떤 기호로 표현할 거야.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y는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펑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f하고 괄호 안에 x. 그러면 b는 a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한다면 b는 f, a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p는 q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하면 p는 f, q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y는 x에 대한 함수다 라는 것이고 저걸 지금 저렇게 이제 정의로만 뜻으로만 표현하니까 너네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 함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 이것도 함수다. 지금 현재 나이 이렇게 해볼게요. 현재 나이 x살인 준우의 5년 후의 나이 y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y라는 건 얘들아 어떻게 돼? y는요. y는요. 이 현재 나이에다가 뭐를 더한 것이 되지? 5를 더한 것이 되지. 그럼 얘들아 x에다가 숫자를 넣어보자. 준우가 현재 15살이죠. 만 14살인가요? 14살이라고 합시다. 그럼 x가 14로 정해지면 y는 몇이 돼? 19. 하나로만 나오지. x가 15면요 y는 20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x 값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었을 때 y 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함수인지 생각해봐. 자연수 x의 약수 y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볼게요. x에다가 먼저 하나를 넣었을 때 y 값이 하나로 나와야 돼. 자, 자연수 뭘로 해볼까? 10으로 해볼게요. x에 10을 넣으면 10의 약수는 뭐가 있니? 1, 2, 5, 10 이렇게 있지. y가 한 개로 나와요? 여러 개로 나와요? 여러 개. 그럼 이거는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해볼게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함수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자. 약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x에다가 똑같이 10을 넣었어. 그럼 얘들아 y는 뭐가 돼? 4. 그치? 이거는 하나로 나와야 안 나와요? 개수니까 하나로 나오지. 이거는 함수가 맞다. 그래서 함수를 이제 찾는 방법은 x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었을 때 y가 언제나 한 개씩 나오면 함수고요. 여러 개 나온다. 이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함수의 구분법은 x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y가 하나 나오는지 찾는 거야. 그런데 함수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이따가 1차 함수라는 걸 구분할 거예요. 그거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함수값이라는 거 볼게요. 함수값이 이름이 함수값. 옛날에는 저거 시옷자 안 붙이고 그냥 함수값이라 했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렇게 함수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최대값 최소값 할 때도 시옷자 안 붙였다. 이거 얘기하니까 너무 늙은이 같다. 선생님 어릴 때는 최대값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최대값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최소값 이렇게. 저것도 함수값도 그래요. 마찬가지. 함수값은 뭐냐면요, 이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이 있지, 그거를 바로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y는 fx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x가 정해질 때 나오는 y값, x에 의해서 나오는 y값. 이것을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fx는 2x-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y는으로 써도 되고요, fx는이라고 써도 돼요. y랑 fx는 어차피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이거 y는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fx는 2x-1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너네가 이걸 한번 구해봐. f3값 한번 구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함수값이라는 거. 얘들아 그러면 이거 f3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 뭐가 3으로 결정된 거예요? 괄호 안에 x가 들어가는데 그게 3으로 결정됐지. 그럼 그때는 무슨 값을 갖느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 fx는 2x-1이니까 여기 x에다가 3을 넣어보세요. 3을 넣으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5. 그치? 그럼 f3 값은 5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주는 뭘 자꾸 이렇게 내요? 쳐다보면 안 돼요? 졸라 무섭네? 하나 더 해볼게요. fx는 2x-1에서 fa가 7일 때 이때 a 값은 뭐가 될까요? 바로바로 잘 나오네요? 얘들아 이번에는 대입하는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온 함수 값이 주어졌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x자리에 a가 들어가요. x가 a로 결정됐을 때, 즉 2a-1 이렇게 되는 함수 값이 바로 7일 때 나오는 a 값이 뭐냐라는 거야. a 값 얼마예요? 4 맞니? 그치?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라 또는 함수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입을 해서 찾는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1차 함수인데요. 안준 쓰고 있어?
나 1차 함수니까 함수는 함수야. 그런데 왜 1차라는 말이 붙었냐? 1차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구분해봐. 선생님이 아무거나 해줄게요. 봐봐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얘들아, 이거를 식으로 세웠을 때 이게 바로 함수냐 아니냐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 뭐라고 표현할까? 선생님 조금만 수정할게요. 요렇게 할게요. 안 써도 된다고 했어 이거? 그럼 걸린 시간 y를 구할 거야. 일단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속력하고 거리를 뭐 해주죠? 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구해주죠? 시간. 그치. 속력 거리를 이제 나누는데 거리에서 속력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시간 y는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여기 속력이 얼마예요? 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 y는 x분의 10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지금 만든 요 식이요. y는 x에 대한 1차 식인지 보는 거야. 이 선생님이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 얘들아 이거 1차니 아니니? 분모의 문자 있으면 이거 1차 이런 다항식 아니죠? 이거 1차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1차 함수가 되지 않아요. 또 해볼게요. 하루 중에서 낮의 시간이 x시간일 때 밤의 시간 y시간을 이제 표현해야 돼. 얘들아, 수학에서는 뭐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뭐 이런 식으로 이른 저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딱 두 개로 표현합니다. 낮과 밤으로. 낮과 밤으로요. 그러면 이제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는 거야. 수학식 세계에서는. 그러면 전체 몇 시간이야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럼 24시간에서 이 낮 시간을 빼면 남는 게 바로 밤 시간이지. 그럼 이 밤 시간 y는 24에서 낮 시간 x를 뺀 거 아니겠니? 지금 선생님이 만든 식의 이 우변을 보시면 x에 대한 1차 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1차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1차 함수라고 해요. 그럼 이제 1차 함수가 무엇이냐? 일단 함수긴 함수여야 합니다. 함수긴 함수인데 그 함수 중에서도 어떤 형태여야 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x에 대한 1차 식으로 나오면 그걸 바로 1차 함수라고 해요. 함수 y는 fx에서 이 식을 만들었을 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띄어쓰기 하세요. 여기 뭐 중요한 거 쓸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인데 얘들아 이게 1차식이라면 a랑 b 중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사라지면 안 되는 게 있어. a랑 b 중에서요. 누굴까? 아니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a가 사라지면 안 돼. 왜일까요? a 사라지면 x 사라졌으니까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죠. 그래서 1차 함수는 이걸 조심해줘야 돼요. 1차항의 개수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꼴로 정리되는 거냐? y는 x에 대한
1차식 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꼴로 나온다 라고 하면 바로 이제 1차 함수가 된다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y는 x 이거는 1차 함수예요? 아니에요? y는 x 잠수.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죠? 그냥 x도 1차식이지. 1차 함수 맞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는요? x에 대한 1차식이니? 2차식이지.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1차 함수 구분법 알겠어요? y는 하고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x에 대한 1차식 꼴로 나누면 그게 바로 1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1차 함수 간단한 거 좀 볼게요. 1차 함수 찾기 문제 있거든요. 125쪽 가볼래요? 그냥 함수 찾기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y 값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였고 1차 함수는 함수인데 y는 x에 대한 1차식 꼴로 나오는 게 1차 함수였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845번 해보세요. 125쪽 845번이요.